여러분, 인도보다 더럽고 도쿄의 지하철보다 더 혼잡하며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라면 맞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거대한 배를 분해하고 어린아이들이 유독한 공장에서 일하는 등 자연재해와 오염에 의해 숨막히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세계가 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평탄한 나라로 겐지스 강에 의해 형성된 광활한 평야로 유명합니다. 강의 땅이라고 불리며 700개 이상의 강이 나라 전역을 흐르며 그 강들은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약 57천 제곱마일의 면적에 1억 7,3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들에게 거리 음식은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임시로 세운 노점에서 비르야니, 푸치카, 초파티를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매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릇들은 더러운 물에 씻겨지고 때로는 길게 흐르는 하수와 동일한 물에 씻기도 합니다. 음식은 태양에 노출되어 파리들이 덮어버리고 재료들은 하수에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준비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상황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메뚜기와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먹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신선한 염소의 피나 생고기 간을 먹으며 힘이 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르베리, 루이비통, 바버리, 프라다 같은 브랜드의 셔츠를 입을 때마다 그 옷이 방글라데시에서 하루 $3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수출국 중 하나이며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아주 저렴한 노동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누굴 위한 저렴한 가격일까요? 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2시간에서 14시간의 긴 근무 시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건물에서 일하며 유독한 염료와 물질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화학물질 노출로 50세도 채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합니다. 이 노동력의 대부분은 25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며 많은 이들이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없는 착취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옷장 한번 보세요. 라벨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나요? 댓글로 나와 이야기 나누어요. 만약 섬유 산업이 위험하다고 느껴졌다면 치타공에 대해 들어보세요. 치타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 폐기장의 고향입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들이 하나하나 분해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바다배들이 거의 전량 수작업으로 분해되는 장면을 노동자들은 안전장비 없이 중금속, 유독물질, 심지어 방사능 물질까지 다룹니다. 그들은 망치와 용접기 같은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해 바다에서의 가장 거센 태풍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들을 해체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온 이들이며 고용을 약속받고 치타공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임금은 매우 적고 근무 시간은 길며 노동 보호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호흡기 질환, 화학 화상, 금속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독 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 생계를 위해 낚시를 하는 방글라데시의 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치타공의 배 폐기장에서 그치지 않고 방글라데시의 도시들 밑에는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주고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 도시의 깊은 곳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를 맨손으로 청소하는 일이죠. 이들은 수동 청소부라고 불리며 안전 장비 없이 하수구와 배수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인분과 유독가스, 치명적인 질병에 둘러싸인 채 일합니다. 그들의 도구는 기본적입니다. 양동이, 삽, 그리고 맨손입니다. 이들은 메탄가스로 질식할 위험, 하수에 빠져 죽을 위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에 걸릴 위험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와 같은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일이 꼭 필요하지만 그들은 하루에 몇 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가 방글라데시가 아직 하수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계와 안전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매일 생명을 위협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면 무엇부터 개선하시겠습니까? 안전 장비 제공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수동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5살의 나이에 장난감이나 글을 배우는 대신 하루에 10시간씩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이건 방글라데시에서 5세에서 14세 사이에 약 47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섬유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거나 극단적인 더위 속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사 노동자로 학대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인들보다 더 긴 시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그에 비해 받는 임금은 성인들이 받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건강을 해치고 발달을 방해하며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공기질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들 중 하나로 다카는 자주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동차와 버스, 규제되지 않은 산업들이 내뿜는 화학물질, 끊임없는 쓰레기와 바이오매스 연소, 끝없이 이어지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먼지가 결합되어 공기는 산소보다 독이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겨울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다카는 짙은 스모그에 뒤덮여 거리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카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이름을 올리며 뉴델리, 베이징, 나우루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마저 제치고 1위에 오릅니다. 그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엄청납니다. 공기오염은 매년 방글라데시에서 15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초래합니다. 천식,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는 출퇴근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방글라데시에서 1억 7,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된 버스와 트럭들이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승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의 승객이 복도에 서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차량의 옆면에 매달리거나 지붕 위에 앉거나 이동하는 동안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고서야 겨우 이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카에서는 3마일, 약 5km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력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로 움직이는 작은 승강기를 가진 인력거를 끄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극도로 마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며 생계를 위해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차 시스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기차는 너무 과밀하여 승객들이 내부를 가득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차의 외부, 지붕, 창문을 타고 매달리며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자리를 찾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외딴 지역인 마트수부족, 즉 가로족 사람들 사이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랄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나누는 관습입니다. 마트수부 문화에서는 한 여자가 그녀의 여동생이나 다른 가까운 여성 친척과 남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은 모든 여성이, 특히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여성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는 여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속과 지도력은 여성 라인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문의 계승을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습은 남성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 고용을 위한 이주 등으로 남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남편을 나누는 관습은 여성들이 지원을 받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부족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성불평등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에 이릅니다. 통계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약 51%의 여성이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법률 자체도 성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이슬람 샤리아 법에 기반한 상속법은 남성에게 여성보다 2배의 상속권을 부여하며 이는 여성들이 평생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성이 일하더라도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이나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 그 사회적 압력은 매우 큽니다. 가정폭력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데 이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종종 지원보다는 더 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속으로 삼키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배척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결혼은 주로 가족의 이해와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감정이나 호감은 우선시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이고 가족적인 압박이 너무 강해 특히 여성에게는 거절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경제적 지위, 학력, 가문 명성,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감정적 호환성이나 개인적 매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결혼은 마치 사업 거래처럼 협상되며 신부의 가족은 큰 지참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진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시스템은 그들의 미래를 타인이 결정하게 만든다. 그들은 교육, 직업,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할 기회가 없으며 그들의 역할은 미리 정해져 있다. 아내이자 어머니? 그들의 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감정적 연결 없이 결혼에 들어가게 되는 심리적 영향은 의무감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특히 가혹한 점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외형을 인간의 행복과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이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배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시스템을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상상해보자. 다카의 혼잡한 교차로 한가운데 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릭샤가 뒤섞여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기 위해 애쓰는 중에 한 마리 소가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다. 교통이 멈춘다. 버스들은 기다리고 릭샤들은 그 주위를 피해가며 아무도 그 소를 움직이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에서 소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도시 교통의 실용적인 필요보다 신성한 지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기이한 대비 중 하나이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로 소고기를 먹는 것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힌두교 소수민족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 이 신성함은 방글라데시의 문화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 서구의 감각으로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 있는 점은 일부 힌두교 그룹에서 소의 배설물이 정화의 성질을 가진 신성한 물질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몇몇 힌두교인들은 소의 오줌과 똥을 이용한 의식을 행하며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하고 신의 축복을 받으며 죄를 씻는다고 믿는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똥과 진흙을 섞어 몸에 바른다. 외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이것이 깊은 신앙의 표현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순간이다. 절망과 기회가 교차하는 과밀한 도시에서는 범죄가 도덕적 실패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카치타곤 쿨라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범죄가 단순한 폭력적인 사건이나 간헐적인 절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체계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범죄는 우연한 폭력이나 돈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며 시장에서는 소매치기와 작은 도둑질이 너무 흔해서 상인과 쇼핑객들 모두 자신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 상태다.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조직적인 갱들이 승객을 목표로 협력하여 혼잡한 순간을 틈타 범죄를 저지른다. 공공교통은 특히 위험하다.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와 릭샤는 도둑들이 협력하여 혼잡을 이용해 승객을 털기에 완벽한 장소가 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로 인해 도둑질과 강도는 도시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 주민들은 고유한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항상 경계하며 공공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잃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범죄의 진짜 대가는 안전이 특권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강가 지역에서 떠다니는 시장은 도전적인 지리적 환경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기발한 적응 중 하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전통적인 인프라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생존 방식도 드러낸다. 이 시장들은 떠다니는 도시처럼 운영된다. 상인들은 새벽에 배를 타고 과일, 채소, 신선한 생선, 생활용품들을 실어 나른다. 구매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배들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강가에서 물속으로 들어가 거래를 한다. 이 과정은 상업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혼잡한 모습이다. 이 시스템은 도로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 사회를 연결한다. 하지만 이 떠다니는 시장들은 단순히 관광 명소가 아니다. 이들은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구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다. 외딴 곳에 사는 농부와 어부들은 이 시장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팔고 필수품을 산다. 많은 가정에서 떠다니는 시장은 넓은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인들은 종종 배에서 살며 이 시장들은 상업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마을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이 배들에서 자라며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무리교통 수단이자 집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들은 존재적인 위협을 맞고 있다. 강의 오염은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점점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는 홍수를 더 자주 그리고 심하게 만들어 시장 운영을 방해하고 생계를 위협한다. 많은 전통적인 시장들이 강이 오염되어 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강들은 한때 문명의 혈관처럼 식수, 교통수단, 음식, 농업을 위한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강들 중 많은
곳은 독성물로 변해 한때 이들을 지탱했던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환경 재앙 중 하나를 대표한다. 상상해보라. 강물이 완전히 검게 변하고 표면은 산업용 거품과 쓰레기로 덮여 있다. 물은 화학 물질 냄새가 심하게 나 사람들이 다리 위를 지날 때 얼굴을 가린다. 한때 수백만 가정을 먹여 살리던 물고기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물은 너무 오염되어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하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들은 강을 무료 폐기물 처리장으로 여기고 화학제품, 염료, 산업 폐기물을 강에 버렸다. 도시와 마을도 마찬가지로 강을 열린 하수도로 사용하며 인간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버렸다. 그 누적된 영향은 참담하다. 낚시로 식량과 수입을 얻던 지역 사회는 생계를 잃었다. 몇 대에 걸쳐 같은 강에서 낚시를 하던 가족들은 이제 너무 오염된 물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어 실업과 굶주림에 직면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밀한 도시로 이주해야 했고, 그로 인해 도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여전히 이 물을 일상적인 필요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화학 물질과 박테리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강가 지역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음용수를 찾는 것이 하루의 큰 고역이 되었다.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점은 현재 기술과 자원으로는 이 환경 파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당장 오염이 멈춘다고 해도 이 강들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많은 강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전체 생태계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고 이를 의지하던 지역사회는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해 있다. 압도적인 현대적 도전에 직면한 나라에서 전통적인 풍습과 예절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들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1억 300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제이다.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종교적 보수주의나 문화적 전통 때문만이 아니다. 개인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생활이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규범들은 극도로 밀집된 환경에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엄격한 사회적 경계가 갈등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옷차림 규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사회적 압력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진다. 겸손한 옷차림은 단순히 종교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옷차림은 공공 장소에서 어떻게 대우받을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방글라데시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보건 위기와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행동이기도 하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사회적 압력은 시스템적인 실패 속에서도 일부 깨끗함과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지역 사회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풍습은 외부인에게는 제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예측 가능한 사회적 틀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역 사회가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돕는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문제 목록이나 고통을 구경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15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은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억 7,300만 명이 매일 아침 일어나 생존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구축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회가 극복할 수 없을 법한 도전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선박 폐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육지 기반 상거래가 불가능해져 떠다니는 시장을 만드는 가정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자원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역 사회들까지 방글라데시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아름다운 면을 모두 보여준다. 이 나라는 체계적인 실패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인간의 창의력과 결단력은 불가능할 것 같은 해결책들을 만들어낸다. 이 현실들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통찰을 준다. 모든 통계 뒤에는 존엄성과 생존, 희망을 위해 싸우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번에 옷을 입을 때 그것을 만든 손길을 떠올려보라.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할 때 불가능한 더위 속에서 릭샤를 타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깨끗한 물을 들 때 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공동체들을 떠올려라.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땅과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이 적응하고 견디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사실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 방글라데시나 비슷한 도전들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보자. 나는 모든 댓글을 읽고 최대한 많은 댓글에 답할 것이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알림벨을 켜두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이 시간을 즐겼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의미가 된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